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거 먹고 잘 싸웁시다.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짚어볼 게 몇 가지 있으니까요. 네, 핵심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치우는 것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해병대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과 관련된 것을 보고 경로했다 이런 얘기도. 수사단장 구속이 아니라 수사단장 혐의 적용에 대해서 경찰 이첩 계획을 보고 경로해서 장관한테 전화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부인해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아니 100%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제가 아마 대통령 개입은 제가 제일 먼저 발언한 것 같은데. 지난주 초부터 이미 제가 발언을 했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100% 대통령 개입이다. 대통령이 아마 수석보좌관 회의로 보이는데 7월 31일 날 아침에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국방비서관의 국방현안 보고 시간이 있었나 봐요. 각 부처별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죠. 거기서 보고받고 경로에서 아니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사단은 누가 지휘하라는 얘기냐. 장관 연결해. 이래가지고 국방장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 모든 게 급변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장관이 결재까지 한 거를 바꾼다면 누구겠어요? 예. 그리고 임종덕 제2차장은 최초 수사가 착수될 때부터 관심을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계획서도 보내라. 그게 7월 20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30날은 또 안보실에서 수사 자료를 내놔라. 전부 불법적 요구거든요. 이렇게 숱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아니, 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뭘 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이거 앞으로 일주일이면은 용산의 이번 사건의 어떤 몸통이자 핵심 세력이라는 게 용산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일주일이면 밝혀져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딱 잡아떼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니까 이제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 해가지고 또 난리치겠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뻔뻔한데요. 이런 거는. 해병대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 그때 당시에 불러가지고 VIP가 경로하셨다 그랬고, 또 그날 밤에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장군 참모들을 다 데리고. 누가요? 사령관이. 수사단장도 데리고 시내 뭐 호텔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거 얘기 좀 해보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해병대 주요 참모들 정책실장, 정훈공보실장 이 얘기 다 알아요.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 뭘 더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그래. 거기에다가 수사단장은 이게 법리 검토를 해병대 파견 나와 있는 검사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또 어제 새로 밝혀진 게 뭡니까? 해군 검찰단장 고미숙 대령이라고 있어요. 예. 그 사람 한때 민군 병영 개선위원회에서 제가 사법분과장 할 때 우리 분과위원이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다고. 예. 법무관리관도 그때 와 있었고 다 제 밑에 위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 해군 검찰단장이 이거 사단장 과실치사 맞다고 관련 자료 판례까지 뽑아서 지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단장을. 거기에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시킬 땐 또 어떻습니까? 정책실장, 인사처장이 나와 보직 해임시키면 안 된다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너무 관계자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은폐가 안 돼. 은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해병대 전체와 대결하고 있어요, 대통령. 전체와. 해군도 지금 그 사단장 혐의 적용이 적절하다 이렇게 입장 밝히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입장 안 밝혔고 예. 어제 뭐라고 밝혔냐 하면은 자기들이 법률 지원을 해놓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률 지원 요청을 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관할권이 달라서 법률 지원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죠. 예. 그건 해병대 공보실장 얘기고 그 얘기는 검찰단장은 자기가 소신을 갖고 판례까지 뽑아서 다 지원했어요. 그게 지금 다 팩트인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아니라 그럽니까 그래? 아니 거짓말도 이렇게 낯간지러운 거짓말이 있어. 낯간지러운 거짓말. 이거 만약에 제가 사건 당사자면은 이거 열흘 안에 진짜 박살 내놓습니다. 이거. 군 얘기 나온 김에 만약에 지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급식에 수산물 공급하라 그러는데 앞으로 장병들 급식 다 수산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수산물 이제 또 왕창 먹이고 옛날에도 보면은 저 군 급식에 그런 거 있어요. 하루 3끼에 이면수가 나오는데 다음 날 또 나와요. 너무 과잉 생산된 품목은 군에서 다 사들여 가지고 장병들한테 먹였다고. 그러면 다 음식 쓰레기 됩니다, 그거. 음식 쓰레기. 식단에 해놨는데 요즘 MZ 세대들이 해산물 좋아합니까? 해산물 생선 안 먹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그러니까 다 이제 잔반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 장병들은 뭐라고 말도 못 할 거고. 네. 근데 수산물은 또 비싸잖아요. 아니 수산물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이제는 수요가 줄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군 장병들한테 그걸 이제 강제로 먹일 거고 더 걱정되는 거는 함정에 출동 나간 장병들의 식수예요. 동해물을 떠가지고 담수화 시켜서 먹거든요. 장기간 1달, 2달 작전할 때. 그런데 동해물 떠가지고 앞으로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거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식수를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물탱크를 함정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전이 제한됩니다. 무기 운용에 지장을 받겠죠, 앞으로. 오늘 좀 맥락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홍범도 장군 관련된 부분은 왜 이게 비롯됐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들으신 얘기 있어요? 아니 그것도 어제 나온 뉴스에 그러니까 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거 유튜버죠. 뉴라이트죠. 아니 뉴라이트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세력이다.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내선일체 노선을 갖고 있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홍범도가 불편하죠. 사실은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도 불편했지. 예. 그것도 지우고 싶었지. 그런데 그건 이제 명분이 안 나오고 논리적인 맥락이 안 나오니까 홍범도 하나로 지금은 또 집중하는 걸로 바꿨죠. 그러다가 이회영 선생은 또 남겨둔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와서 검토 중이라고 또 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모시는 게 맞다. 대통령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은 지금 퍼즐이 다 맞춰지죠. 최수근 상병권이나 마찬가지죠. 발원지는 대통령이죠. 그러면 짐작컨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니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다가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죠. 아니 거기에 포획돼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다 대통령은. 그 다음에 경로는 많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분 아닙니까? 예. 작년부터. 이런 거 다 보면은 육사에 그게 있어? 누가 설치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거 봐. 빨갱이가 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보훈부에 전화해. 서훈 이중준 그것도 박탈하라 그래. 일사천리 아닙니까? 짝짝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방부 차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그 흉상까지 이제 유탄을 맞을 지경 아니에요. 해군의 홍범도 함까지. 예?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건 팩트예요. 그거는 홍범도 평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한 역사학자들의 평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해석 여부인데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유시 참변 때 무장파를 공격한 데 연루됐느냐 여부. 그다음에 공산당의 가입이 어떤 이념적인 이유로 됐느냐 여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자유시 사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변이 일어날 당시에 홍 장군은 자유시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 이루크츠에 가 있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와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관도 자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수감된 600명을 30명 남겨놓고 다 풀어줬다고. 그때 재판관 역할을 안 했으면은 그렇게 지켜주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의미는 그거고. 그다음에 공산당 가입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볼셰비키가 뭔지 뭐 소비에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뭔지 그런 거 모를 때입니다. 그 1917년에 소련이 건국됐거든요. 볼셰비키 정권이 막 건국된 신생국가고 여기는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피아방 민족 해방을 외치던 나라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해주의가 있고 소련 영토에서 무장 투쟁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소련 정부하고 당연히 협력 안 합니까? 그럼 협력 안 하면 가가지고 뭐 반소련 투쟁을 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련이 미국의 연합군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당연히 소련하고 협력해가지고 그 항일 무장 투쟁 그걸 이제 피아방 민족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레닌이 지지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제 새로운 권력자인데 그리고 저 홍범도 장군을 영웅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일부러 모스크바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러 가는 건데 그거는 백범김구 선생이 장개석 총통한테 찾아가서 독립을 지원하려고 해달라고 했던 거와 똑같은 거고 이승만이 미국 가 있을 때 거기서 미국 정부에다가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대한 독립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것도 또 똑같은 거고 각 자기가 있는 나라에 신세지면서 도와달라고 그 자체가 독립투쟁이지. 그때 1921년에 공산당 가입이 그러면은 4년밖에 안 되는 그 신생국가가 이게 나중에 무슨 전체 공산주의로 갈 국가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해하고 뭐 이런 이념적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때 식민지 조선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단어가 있었나? 그걸 지금 와서 그 시각으로 해석하니까 참 뭐 해괴만 해괴한 일이지 이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김일성이 동족산잔의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주의자들이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전까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에게 민족 진영에서 활동하는가 공산 진영에서 활동하는가는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기호 1번을 지지하느냐 기호 2번을 지지하느냐 정도의 문제였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정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 유일정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반공산을 외치며 반쪽 정부를 만든 건 이승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조선에서 분단을 가정으로 독립운동 했겠습니까? 통일된 조국을 꿈꿨지. 그런데 이제 좌우 중도파가 다 모여가지고 민족 대통합을 한 게 그게 그 당시에는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뭐 좌익 운동가가 있어요. 김원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좌익 무장 투쟁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민족 진영하고 나중에 갈라서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좌와우를 초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우선이잖아요. 민족이 우선이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이념 투쟁을 마치 그 시대의 주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거는 과장되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건 지금의 이념이다. 예, 그런 점은 보면.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중에 사회주의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예.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해보니 소련하고 미국이 함께 손잡고 싸우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분열합니까? 그러니까 역사 지금 뭐 이념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그 좀 어이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철학 얘기할 때였거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철학을 어떻게 생각할까? 철학이 있는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철학을 얘기하니까 좀 의아했고 이념, 철학 지금 뭐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시작 단계예요.
이제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인 이념 전선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교육부가 월북 작가들 그 흔적 지우기 들어갈 겁니다. 벽초 홍명이 인걱정을 썼죠. 그런데 이 북한의 부수상까지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향수의 시인 그 정지용, 예. 이런 작가들 전부 저기 80년대 말에 민주화 때 해빙된 작가들 아닙니까? 우린 그 전에 이런 작가들 작품 못 봤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이런 이념을 폭넓게 초월해서 폭넓게 관용을 해도 대한민국 정체성 이상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런 걸 다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높은 자존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 묻혀져 있던 민족문학의 예술의 보고를 다 햇빛을 보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풍성하고 이런 어떤 문화를 누리는데 그래서 90년대가 문화의 폭발 시기예요. 그때가 한국 문화의 대폭발의 시기고 오늘날 저기 K-팝의 원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서태지로부터.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나라,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다층적인 어떤 이해심이 높은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토대가 확장이 되어 온 건데 여기서 이제 이념 전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왔던 거 다 부정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교육부는 그거 이제 북한 작가들 지우기 할 거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북한의 노래, 음악, 무용, 특히 최승희라는 유명한 무용가 있어요, 북한에.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북한의 최성훈이 작곡한 아리랑 환상곡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음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린 마젤의 뉴욕 필이 북한에 가서 공연할 때도 그건 반드시 아리랑 환상곡은 연주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도 어떤 아리랑 곡의 변주곡보다도 이게 제일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 지우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죠. 그때 북한에 협조했거나 월북했던 작가, 예술가, 무용가, 뭐 역사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전부 찾아내다 보면 이제 신영복 선생도 뭐 이제 또 부관 참시당할 것이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뭐 전방위적인 이념 확산이 들어간 게 그게 뉴라이트의 지금 계획된 판짜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구판을 벌려서 총선 전까지는 나라를 뒤집어 놓겠다는 게 이 사람들 의도거든요. 이 싸움에 국민들을 동원하겠다는 건데 여당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정부 부처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죽을 맛인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 또 한 가지 부승찬 전 대변인 검찰에 송치가 됐던데 저도 됐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6명인데 저도 6명이 들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사실이 없다고 경찰이 지금 검찰로 넘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0뭐씩인가 다녀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백재광 교수.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이게 최초에 이제 저를 고발할 때 예. 작년 12월 5일 날 제가 스픽스에서 방송하고 이튿날 고발당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 발표가 뭐냐면은 뭐 관저에 역술인이 다녀갔다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네. 공무원들이 공적 시스템으로 결정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은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예. 이게 고발 사유예요. 예. 그러면 역술인은 안 되고 풍수관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얘기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공적 시스템으로 한 거지 그런 어떤 역술인 조언을 안 받아든다 그러는데 풍수가 조언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모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권으로 이렇게 되는 순간 역술은 이제 밟아버리고 풍수는 띄워야 되는 프레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하태경 의원은 나로 발사전에도 고사 지냈다. 다 하는 거 우리 문화다. 근데 역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답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고사 지내는 건 풍수입니까? 그거는 풍수도 아니고 뭐 무속이지 뭐요 그게. 무속이지. 그러니까 이게 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경찰이 수사관조차 관저에 설치되어 있던 그 CCTV 영상을 못 봤어요. 경찰 수뇌부 극소수만 봤대. 수사관한테도 안 보여줬어. 그러면 어떻게 증거로 채택합니까? 그리고 그 극소수 많아봤자 2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봤던 CCTV조차도 상당수 영상이 흐릿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처가 다 검토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천공이 왔다 간 영상을 못 찾았다 하는 건 난 이해가 가요. 근데 안 왔다 갔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천공 본인이 육군 총장 관저에 안 갔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부인을 못했고 경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그럼 천공 본인이 부인 못하는 걸 왜 경찰이 부인하냐고. 경찰이. 그것도 CCTV도 그거 제가 보기에 듬성듬성 이빨 빠지듯이 되는 걸. 자, 그러면 검찰이 송치를 했고 이제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피고가 되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에 유죄를 입증하려면 천공이 아니고 백제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증거로 내놓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기간에 영상을 공개하라. 그래야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공정하게 싸우는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영상은 최소한 조사받는 전화, 그것도 아니라면 수사관 정도는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찰 수뇌부가 안 내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호처에서 보안을 세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 경호처 말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안이 뭐겠습니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한 직무 수행인데 보안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 직무 수행이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죠. 그래서 이건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거지. 이거는 CCTV 영상을. 재판에도 안 내놓겠다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공개하라는 투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도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저를 빨리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자. 우리도 그 영상 증거 신청하게. 난 그 영상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피의자한테 증거를 안 보여주고 무슨 수사가 됩니까? 피의자한테 이렇게 증거가 나왔다고 그걸 갖다 보여줘야 우리가 납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그런 증거도 없어요. 대신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나 소나 다 왔다고 제가 스픽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2달 전에. 그게 뭐냐면은 한두 놈이 아니다. 왔다 간 놈이. 어쩌면 계룡산의 도사들보다 한남동에 더 왔다. 그러면은 풍수가가 아니고 역술가도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당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요지에 적혀 있는 것 가운데 역술가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못 내놓은 이유는 개나 소나 다 왔는데 나는 명확히 그 증언을 들었는데 육군본부 쪽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자꾸 그걸 물어요. 개나 소나가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겠다. 어떤 놈이 한남동에 와서 똥을 싸질렀다. 그러니까 쇠파리 똥파리 다 몰려들었다. 기회주의자들, 무속인, 주술가들. 그게 개나 소나다. 틀렸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경찰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천공이 왔다 갔다 뭐 얘기가 많은데 천공은 그 중에 한 명이다. 그 중에 이게 내가 말하는 이야기고 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판으로 좀 갑시다. 기소 좀 해주셔서.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부승찬 대변인 쪽에서 백제권 교수도 또 고발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떤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변호사가 한 건데 그 변호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아니 백제권 교수가 왔다 갔는데 왜 자꾸 천공이라고 우기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영상을 백제권 교수 걸 보여주든지. 그 다음에 백 교수는 주술인 아니냐? 그 사람은 왜 자꾸 경찰이 감싸냐? 그렇게 되니까 아니 뭐 고발 들어온 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왜 수사하냐? 알았어, 내가 고발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번째 조사를 부승찬 전 대변인이 받고 나오는 길에 동행했던 변호사가 즉시 이거는 하겠다 해가지고 이튿날 고발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지금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던데 그렇죠. 그 변호사가 고북원 변호사네요. 네. 고 변호사 얘기가 이제 백 교수는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 신분인 만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인 백 교수가 어떻게 시설에 갈 수 있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방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백재광 교수가 왔다 간 건 경찰이 시인한 팩트잖아요. 그러는데 민간인이 뭐 역술인이 와서 공무원들 공무수행에 동행했다는 그 자체를 고발한 건데 백 교수는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희한한 궤변이죠. 그런데 출입 기록이 안 남아 있거든. 그러면 무단 출입이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국방부 장관은 국회 나와 출입 기록이 없다 그러면서 민간인은 안 온 것처럼 얘기했거든. 여태까지. 예. 그러면 여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김용영 경호처장하고 윤한홍 의원이 동행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차 뒷자리에 누가 타 있었는지 알아요? 윤한홍 의원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긴 또 왜 옵니까? 이게 난장판이라고. 그리고 이게 한 번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와도 괜찮은데 천공이라 그랬다. 천공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그거는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고 백지억 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우리가 자문받은 거다. 무단으로. 예. 나는 이게 지금 저 변호사 고발 취지하고 제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백재권은 되고 천공은 안 된다 그러는데 백재권은 그 사람 저기 악어상이라고 관상 보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관상쟁이는 된다 이거 아니요. 풍수쟁이도 되고. 풍수와 관상이 저 과학입니까 그게? 오죽하면은 저 김상욱이란 물리학자가 정치적 발언 안 하시는 분인데 하도 이 꼬라지를 보고서 자기 페북에다가 첫 줄에 풍수는 과학이 아닙니다. 난 그분이 정치적 발언하는 거 처음 봤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 참 힘들게 걸어가시는데 힘내십시오. 레몬님의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숨기려고 해도 주머니 안에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 바지 주머니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